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3일선과 5일선의 이런 어떤 급등주 패턴으로 나타나주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함께 동반되면서 주가가 슈팅이 큼직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장기 이평선을 십자형 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런 어떤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 이러한 어떤 힘을 모아주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파키스탄 이후에 인도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해서 치료제 수출에 대한 공시가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9천 원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저점과 저점을 찍고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의 수렴, 이평선의 수렴과 수렴 이후에 확산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현대차가 간다면 당연히 그 자동차의 어떤 중소형주도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자, 보면 LG전자에 대한 부분 슈팅 이후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기간 조정은 끝나가는 기간 조정입니다. 결국에는 상방으로 틀 수 있겠다. 뭐 이전에 코로나 여파 때 41,6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강력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재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 조금 이따 보고, 삼성전자는 자, 이런 어떤 십자형 봉으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결국에는 상방으로 틀면서 삼성전자의 뭐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갔지만 재차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급등주 차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금도 보면 그 이후에 행복권 이후에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일봉상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가격선 저점과 저점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자, 저점에서 강력한 모습, 다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 바닥권 라인선에서 이런 어떤 바닥권 라인선에서 강한 상승,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이후에 재차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저가권에서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면 카카오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뭐 역시나 뭐 5일선을 타고 강한 어떤 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에 대한 이런 어떤 매물대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전에 좀 액면 분할 이후에 안 나올 것 같은 파동이 다시 새롭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역시나 IPO에 대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여러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IPO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지금 뛰어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는 자회사의 성장 가치의 저하, 자회사 실적 안 나온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또, 그런 어떤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 하고, 자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증권에 대한 부분, 이전에 2450원, 그리고 슈팅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겠고, 자, 증권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그 업종이 바로 증권주입니다. 다시 한번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증권주인데 밸류를 따지면 굉장히 좀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나 뭐 은행주 요런 어떤 금융주 라인선으로 좀 좋은 그런 부분은 되겠고, 자 보면 우리 지수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어떤 다양렬의 모습으로 8거래일째 이렇게 다양렬 앞선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5거래일 그 다음에 8거래일 다양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렬이 나오는 게 많지 않은데 이런 다양렬도 있지만 이보다 강한 어떤 다양렬을 가리켰던 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이 펼쳐질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 자, 주가가 하락하면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가 있죠. 안도, 흥분, 주가가 상승하고 전율, 탐욕이 발생했을 때 역으로 주가는 또 움직입니다. 불안과 걱정, 부정, 부러움, 낙심, 공황, 항복할 때 바닥이 이게 찍혀져요, 보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기대하고 안도하고 낙관하는, 이게 심리적인 이런 변화가 늘상 뭐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늘상 막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바닥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항복할 때 모든 대중들이 그 항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미래를 어둡게 보면서 대공황에 빠질 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겠고, 버핏이 얘기했던 내가 아는 한 주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주시장 뒤에는 커다란 바로 기업이 있다는 거가 되겠죠.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주식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그냥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주식시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주식시장 한 가지의 그냥 바보 같은 제안을 하는 곳이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뭐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호황에 대한 부분, 뭐 미 증시가 오른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2분의 1만 가더라도 한 5배 정도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나스닥이 한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다른 뭐 여타 자산이 막 움직였지만 밸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적정 가치로 가려면 더 상방으로 많이도 가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버블은 없다. 버블은 뭐 일정 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살짝 뭐 버블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여타의 업종 중에 그동안 소외받는 그런 어떤 업종을 보면 버블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